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아디슈 김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른경제TV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10만 달성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1월 22일인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670-1154로 축하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2월 5일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께 쏩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로 축하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네, 그럼 1월 22일 데일리 아디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크고 작은 이슈를 알아보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네, 첫 번째 스케줄은 게임빌의 아르카나 택틱스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 돌입입니다. 게임빌은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모바일 게임인 아르카나 택틱스 리볼버스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스케줄은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건설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인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163선에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양지수에서 개인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LG전자우와 제주반도체 여전히 오름세 이어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신작 게임 쿠키런 킹덤을 글로벌 시장에 정식적으로 출시하고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1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은 글로벌 1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데브시스터즈의 대표 지식재산권인 쿠키런을 기반으로 한 신작입니다. 이미 출시 전부터 애플 앱스토어 무료 게임 순위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4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글로벌 사전 예약에는 약 250만 명 이상의 신청자가 유입되면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킨 바 있었습니다. 사실 데브시스터즈는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연결 매출이 531억 원, 영업 손실은 9억 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작 출시를 통해서 데브시스터즈가 실적 개선에 성공할지도 관심사인데요. 기존 데브시스터즈의 작품과 달리 매출 창출력이 높다는 RPG 장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이제 토박스 코리아를 언급하면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바로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바로 핑크퐁 아기상어 이슈인데요. 핑크퐁 아기상어 애니메이션이 미국 넷플릭스에서 탑5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토박스 코리아를 비롯해서 삼성출판사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는 자사가 제작한 핑크퐁 시네마 콘서트 우주 대탐험이 지난 20일 넷플릭스 미국 오늘의 탑 10 영화 부분에서 1일 랭킹 5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기상어의 인기는 유튜브 영상부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인기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스마트 스터디는 TV 애니메이션 베이비샤크 빅쇼 크리스마스 스페셜 영상을 북미 시장에 선보이면서 IP 파워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베이비샤크 빅쇼는 세계 최대 규모 키즈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니켈로디언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2D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요. 방영 첫 주 만에 북미 케이블 TV 유아동 분야 주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상어의 연일 성과에 토박스 코리아는 장중에 9% 넘는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세계 최대 앱소설 유통업체인 캐나다의 왓패드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왓패드의 지분 100%를 6,532억 5,050만 원에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역대 최대 외부 법인에 대한 투자 규모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왓패드는 세계 각국에서 9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웹소설 유통 서비스인데요. 500만여 명의 작가가 쓴 10억여 편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사용 시간은 230억 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는 이야기가 담긴 콘텐츠를 확보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한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투자도 그동안 네이버의 주요 투자 전략 중 하나인 글로벌 공략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네이버는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강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웹툰과 웹소설 유통 부분에서 모두 1위 사업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와패드와 네이버의 웹툰 유통 서비스의 글로벌 월간 순 사용자는 1억 6천만 명에 달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10대에서 20대 이용자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네이버의 와패드 인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를 8조 원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오늘 네이버 주가는 장중에 8%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도 현대차를 누르고 4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가 의료용 대마 연구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초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재배하고 이 재배된 대마에서 칸나비딘을 성분을 추출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바이오는 자사가 보유한 최첨단 LED 식물 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 재배된 대마에서 고순도 기능성 성분을 추출 정제하는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칸나비디 성분은 뇌전증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우울과 불안 등의 효과가 있고요. 다른 대마 함유 성분과는 다르게 내약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아 뇌전증과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로 처방 중인 대마 의약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소아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가격은 100ml 한 병에 약 164만 원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마 성분 의약품은 국산화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1%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오는 2024년 5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우리바이오에서 대마 연구를 승인받음으로써 다양한 뇌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원료 제품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삼성전자, 인텔까지 잡았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인 미국 인텔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삼성전자에 사우스브리지로 불리는 반도체 칩셋 생산을 맡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약 한 달에 300mm 웨이퍼 1만 5천 장 규모의 인텔 칩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능력의 3% 수준입니다. 여기서 사우스브리지는 PC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데이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고 전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우스나 키보드로 정보를 입력하면 사우스브리지는 메모리 반도체로 정보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내는 중앙 처리 장치가 담당하는 거죠. 인텔이 사우스브리지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것은 주력 제품인 CPU 연구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확대 시사는 주력 제품인 중앙 처리 장치와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의 생산 기술이 경쟁사에 밀리고 있다는 현 상황을 인식하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듀얼 밴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모아졌던 GPU 외주 생산 물량은 TSMC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대신에 삼성전자는 사우스브리지 칩셋 물량부터 확보하면서 향후 확대될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 물량을 늘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파운드리를 원동력 삼아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시 1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하반기 이후로 예상이 되어 있는 만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기대는 크지만 단기적인 영향을 미미하고요.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요. 이 10만 구독자 달성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